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고 가장 심란해 하시는 경우인데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세 사기의 실무적 형태, 그런 걸 분석한 거를 한번 들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만약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세 사기 임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내가 선량한 임대인이다, 어쩌다가 나도 적은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기는 했지만 나는 사기칠 고의도 없었고 어떻게든 내 임차인한테는 돈을 도달해서 전세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임대인들도 당연히 더 많으시겠죠. 더 많으시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두 채, 정말 많아봤자 두세 채,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임차인한테 다시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임대인이 정말로 자기는 고의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몇십 채, 몇백 채를 갖게 되면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쪽으로부터 반환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허그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서 반환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를 또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전세 만기가 도래해야지 허그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전세 만기가 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만기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은 다음에 허그에 이제 연락을 취해서 반환 절차를 밟으시면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고 가장 심란해 하시는 경우인데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소송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적절히 해지 통보를 하는 기간 내에, 그러니까 현재는 전세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의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나는 이제 이사를 갈 겁니다 라는 거를 명확히 남겨두시고, 내용 증명 혹은 문자나 전화, 녹취 뭐 이런 것들로 남겨두시고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결국에는 이제 살고 계시는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까지 예상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경우 경매는 내가 경매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거냐, 그런 생각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결국에는 이건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매라서 내가 응찰을 할 거냐, 내가 낙찰을 받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나는 배당 요구만 하고 기다릴 거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유찰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경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굳이 배당 요구만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우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집이 됐든 이렇게 온 이상 현금이 됐든 우리는 그 전세금의 가치만큼을 우리가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의뢰인들 중에서는 결국에는 경매 과정에서 낙찰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이제 내 집으로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거주하시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어서 일단은 부동산 상승장을 기다렸다가 더 가치를 좀 상승시켜서 다시 시장에 내놓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소송이야말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소송은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할 때 그 등기명령이 임대인한테 송달이 되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임대인들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행방불명이 돼서 송달을 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거나 그런 경우가 실무에선 충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사도 못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송달 없이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효력을 갖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인 7월 19일에는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임대인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전세 사기 관련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힘든 임차인의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제가 얘기해 드린 거 토대로 한번 적절한 해결책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